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분남입니다. 오늘은 매매 밸런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원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시간에 숫자가 아닌 자리를 보고 캔들 무빙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손절 자리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손절 자리가 보인다면 손절 자리를 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W에서 헤드앤숄더로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할 때 어디에 손절을 걸 것인가, 여기에 걸 것인가, 여기에 걸 것인가. 내가 볼 때 여기가 뚫리면 80% 이상의 확률로 숏이야 어차피.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이 80%가 나오고, 여기를 뚫리면 어차피 숏이야 올라가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손절을 걸어야 손익이 잘 나오는 자리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여기서 롱을 탑니다. 그리고 손절을 했을 때 5% 이상 잃지 않도록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레버리지와 불량을. 이것을 바로 매매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즉 매매 밸런스란 매평남 매매 한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매평남 매매를 할 때에는 5% 이상 손절이 나지 않도록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5분 전에 익절을 했거든요. 사실 영상을 찍다가 익절세가 와서 익절을 한 건데, 원래는 새벽까지 들고 가려고 했는데 운 좋게 장대봉이 나와가지고 익절을 했습니다. 타점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5% 손절이 나도록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타점을 잡는 실제 타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고, 왜 이렇게 타는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시와 원리. 일단 비트와 테더를 분석했을 때 큰 프랙탈부터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과매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펌핑이 올 것이다. 이 자리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단지 M으로 떨어지기 위해 넥라인을 만드는 거고, 전고를 깨고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테더도 RSI 50을 돌파하는 넥라인을 전혀 만들지 못했죠. 이건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겁니다. 올라갔어도 단지 이 넥라인을 만들기 위해 올라간 거고, 이런 식으로 눌림 이후 롱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시나리오를 그린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 방에 계속 동일한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어딨지? 로즈만 패서. 여기 있네요. 2월 8일? 2월 7일이죠. 2월 7일. 3일봉의 롱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떨어져야만 숏을 탈 수 있다. 이 자리와 리테스트 자리,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지받고 여기 전고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드린 거고, 테더도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는 이 자리라고. 이전에는 테더가 롱이니까 알트 숏을 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테더가 떨어지니까 알트도 올라가죠.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걸 볼게요. 왜 탔는지. 비트와 테더가 주봉에서 아직 롱 추세가 지속되고 3일봉에서 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봉 볼까요? 네. RSI 50을 돌파하지 못하고 넥라인을 만들고 움직이는 삼각 수렴의 끝이 3일봉과 4시간 봉으로 움직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봉이 RSI가 과매수를 상단 돌파를 하면서 인버스 RSI가 50으로 하락 돌파를 하는 자리가 이 자리였다고 저는 본 겁니다. 1시간 봉에서 추세 확정 리테스트까지 나왔고요. 추세 확정 리테스트란 RSI 50을 돌파한 후에 여기죠. 돌파한 후에 리테스트 온 곳이 여기가 추세 확정 리테스트 자리인 겁니다. 이 자리요. 이 자리가 추세 돌파고 이 자리가 추세 확정이라고 본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중복으로 같은 방향을 다 의미를 하고 있죠. 한시간봉 추세 확정에서 2월 10일 1시에서 5시쯤 익절을 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대봉이 나와서 익절을 해야 하는 자리거든요. 왜냐면 4시간봉 돌파에 제가 탔는데 여기거든요. 4시간봉 돌파가 4시간봉 돌파에 탔기 때문에 7개에서 13개에서 저는 항상 익절을 합니다. 장대봉이 나오면 3개에서 5개도 익절을 하고요. 1, 2, 3, 4, 5, 6, 7, 8 8개 8개에서 장대봉 나왔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탄 게 아니네요. 여기서 탄 게 아니고 이 다음 캔들에서 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다음 캔들에서 7개 캔들에서 장대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눌렸다가 올라가든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봐서 저는 익절을 했고요. 자, 이 자리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디에서 손절을 거느냐? 1시간 봉으로 탔거든요. 1시간 봉에서 RSI 50을 상승 돌파하고 리테스트가 왔다가 올라가는 이 자리, 이렇게 본 겁니다. 맥점이 내부로 또 들어오면 이 자리에 대해서 리테스트가 온 거고 1시간 봉으로 올라와서 1시간 봉 파동에서 RSI가 50을 돌파하고 지지받으면서 추세를 돌려 올라가는 이 자리에 탄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이 1시간 봉 하단에 걸었고 여기죠. 터지면 5%가 터지도록 레버리지를 세팅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0.7%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 걸었군요. 여기에 손절을 걸고 한 6배 롱을 탄 겁니다. 6배 롱. 실수익 한 20%좀 넘게 수익을 봤는데, 자, 이렇게 왜 5배 레버리지만큼만 다 5% 손절이 나도록 6배 롱만 했을까요? 제가 12배를 했으면 수익률이 2배인데
20배 레버리지를 사용했으면 수익률이 3배 가까이 되는데 왜 6배만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손익비 매매를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이셔서 좀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매매 원칙을 설명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0만원을 투자를 해요. 1번 케이스, 한 번 매매에 30만원을 벌 수 있도록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를 한다. 2번 케이스, 한 번 매매에 5만원만 벌 수 있도록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를 한다. 다만 틀리면 30만원을 잃어요. 틀리면 5만원을 잃어요.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하실 겁니까? 30만원을 매매하는데 맞추면 30만원, 틀리면 30만원을 잃어요. 100만원을 매매하는데 맞추면 5만원, 틀리면 5만원을 잃어요. 1번으로 한다면 매매 밸런스를 개똥으로 엉망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똥. 저는 2번으로 매매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 한번 보세요. 계산을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끌게요. 100만원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수익을 보고 한 번 손실을 봤어요. 30만원만큼 레버리지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100만원에 130만원이 됐죠. 그 다음 30만원을 잃는 게 아니라 30%를 잃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100만원 곱하기 1.3 뭐야? 130만원입니다. 그리고 30%를 잃었어요. 91만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 시드 10%가 날라갔네? 즉, 한 번 따고 한 번 잃는데 여러분이 한 번 매매를 할 때마다 사용한 기회비용이 5%인 겁니다. 매매를 하기만 해도 5%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기회비용으로서. 타율이 엄청나게 거의 100% 가깝게 나오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로는. 왜 카지노는 돈을 잃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이런 식으로 고배 레버리지를 개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돈을 잃을 수가 없는 겁니다. 5% 손절 기준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10만원에서 5% 수익을 보고 5% 손실을 보게 된다면요, 여러분. 100만원에서요. 5% 수익을 본 겁니다. 105만원이죠. 5% 손실을 보면 99.9, 99.75. 한 번 수익을 보고 한 번 손실을 보더라도 동일한 만큼 한 번 렌징을 했을 때, 한 번 수익을 봤을 때 렌징이 안 돼요. 100만원에서 한 번 손실을 보고 한 번 렌징을 했을 때 렌징이 안 돼요. 한 번 더 수익을 봐야
맨징이 돼요. 공평한 게임입니까? 2대1 비율로 수익을 봐야만 우상향이 돼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런데 만약 2번 연속 틀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뭐 진짜 안 되는 날 안 된다고, 진짜 운이 없어서, 또는 내 컨디션이 안 좋은데 내가 그거를 관리를 못하고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매매를 하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뭐 술 먹고 매매를 한다든지.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러면 2번 연속 손실을 본 겁니다. 2번 연속 30%씩 잃었어요. 그럼 시드 절반 남습니다. 말이 돼요, 여러분들? 100만 원을 하니까 50만 원밖에 안 잃었네라고 하지만 1억으로 매매한다고 해보십시오. 매매 2번에서 5천을 태워? 이렇게 매매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잘못된 매매법이에요. 도박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지도 못해요. 2번 연속 이러면 시드가 반이 갈려요. 그래서 동일한 비중으로 시드가 반 갈린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겠어요? 심리적인 압박감이 엄청납니다. 동일한 비중으로 수익을 봤다고 가정해 볼게요. 1.3%. 2번 수익을 봅니다. 시드 어디 갔어요? 18%. 2번 수익 보고 2번 손실 봤어요. 4번 매매를 했을 뿐인데 시드 18% 증발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안 되고 저배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수익률을 많이 볼 수 있고 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레버리지가 5% 손절만큼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100만원에서 2번 손실을 봤어요. 아이고, 10%가 날라갔네. 그리고 2번 수익을 봅니다. 맨징이 돼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18%가 갈리는 것과 0.5%가 갈립니다. 2번 수익을 보고 2번 손실을 보았을 때. 그러면 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래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이 되어 가는데요. 8번 수익 보고 2번 손실을 본다고 했을 때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1, 2, 3, 4, 5, 6, 7, 8, 9, 10 50% 갈리잖아요. 2번 틀리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해 가실까요? 뭐 이 상승 폭은 가파르겠죠.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 매매가 되냐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도 정말 큰 돈 버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돈 많이 버실 수 있어요. 자, 이건 복리 계산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300불로만 매매하라고 하잖아요. 한 40만 원 됩니다. 한 달 동안 하루 5% 수익을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수익률 300%입니다. 3,000불을 찍어서 400만 원으로 30일 매매한다고 계산해 볼게요. 1,300만 원이에요. 순수익만 투자금 빼고. 아,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야지. 오케이. 20일만 매매한다고 봅시다. 한 700만 원 수익. 600만 원 수익. 그리고 아니요. 그냥 이렇게만 수익 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만 해도 돈 금방 뿝니다. 금방 불어요.
3달 동안 시드 불렸다고 해봅시다. 90번 90연승했다고 해봅시다. 놀랍습니다. 3,200만 원입니다. 90일 목표를 채우면. 그리고 엑셀을 작성해서 복리매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1일이니까 5% 채웠네, 그만해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얻어 걸리는 날이 생겨요. 그럼 한 번에 하루에 5칸 채웁니다. 갈리면 이렇게 4일로 내려오는 거고, 운 좋게 30%씩 먹으면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또 틀리면 이렇게 갈리는 거고, 내려왔다가 갈리는 거고, 한 칸씩, 한 칸 채우고 한 칸 갈리고, 한 칸, 두 칸 채우고 한 칸 갈리고, 세 칸 채우고 한 칸 갈리고, 이런 식으로 점점 우상향이 되게 해야지. 레버리지가 높으면 이렇게 왔다가 한 번에 절반 갈리고, 이렇게 왔다가 펑펑펑 이렇게 갈립니다. 이게 제가 찾은 황금 밸런스입니다. 매매 밸런스입니다. 꼭 5% 손절을 잡고, 손절을 먼저 잡고, 두 번째 뭐였죠? 매매 원칙. 손절 자리가 보이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않는다. 손절 자리가 보여야만 손절 자리를 기준으로 레버리지를 정하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먼저 정하고 손절 자리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캔들 무빙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하고요. 첫 번째였죠. 캔들 무빙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하고, 두 번째로 레버리지를 정하고 손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절 자리를 정하고 레버리지를 5% 손절만큼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매매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이 길었지만 20분 정도 투자해서 여러분들의 매매 밸런스를 맞춘다면 정말 아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나는 매매 밸런스는 어떻게 잡고 있지? 나는 수익을 보고 손실을 보았을 때 이 복리 매매표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이지? 내가 너무 고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꼭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레버리지를 올리고 싶은 욕심이 계속 들어요. 그렇지만 그걸 잘라내야 됩니다. 꼭 5%로만 레버리지를 사용하십시오. 네, 그리고 광고 한번 하고 갈게요. 무료 멤버십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셔서 우상향 하실 분께서는 더보기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자기 멤버십을 듣고 계시고요. 한 22분 정도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인증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1년 정도 배우셨고요. 1년 정도 배우셨고 지금 20연승 하고 계십니다. 10불 매매로 매매 연습하고 계신데, 매매에 대해서 각성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너무 제가 공감이 가서 이 부분 같이 읽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는 지웠습니다. 하루에 3번에서 4번만 매매를 하시고, 타율과 타수가 타율이 100% 나오시고 원칙 매매로 매매를 할 때 20연승을 하고 계십니다. 조건 값을 만들어 놓고 제가 매매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처럼요. 그 조건이 될 때에만 타시고요. 여러 가지 해봤을 때 핵심이 비트와 테더는 달봉부터, 알트는 날봉부터 3분봉까지는 기와 맞물리듯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결국에는 홀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걸 볼 수 있게 된다면 홀짝이 아니라 80% 이상의 타율이 나오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00연승 이상이 가능해요. 돌파 매매여서 가능합니다. 제대로 돌파 매매를 하면 타율이 80% 이상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셔도 알 수가 없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건 열심히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카페에 올린 백데이터 연습하는 방법도 해보고 수련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트를 보면 신경만 회로가 머릿속에서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지 힘들어서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 시간들이 고통스러웠고 이런 것만이 유일한 길 같네요. 무식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 같습니다. 맞아요. 공감을 합니다. 너무 공감을 합니다. 무조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시간. 매매 원칙을 만들면 10불로 매매 연습을 해서 이렇게 계속 수십 번 해봤을 때 80% 이상 타율이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본시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이 갈 겁니다. 그리고 꼭 1년 이상은 공부를 해야만 벌 수가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 공부를 할 준비가 안 돼 계신다면 저는 투자하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벌 수가 없습니다. 벌어도 우연히 버는 거고 언제든지 다 날아갈 수 있는 위험한 매매법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성투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